어떻게 보세요? 신천지에 대한 대응. 첫 번째 3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역학조사 결과가 이미 그 안에 신천지가 포함되었을 거고 예배에 함께 갔다는 게 딱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는 불구하고 정확한 방역 대책이 나오지 않았고 방침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불을 큰 불로 키운 건 약간 대구시 책임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도 명단 시설 파악 늦었고 신도 명단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전선지 행정 명령을 하든 빨리 파악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종교단체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교인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리고 경고합니다. 신천지 교회가 갖다 주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유의 재난 사태잖아요. 빠르게 정치적 판단을 했어야 되는 문제죠. 그걸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월 18일 날 신천지 확진자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19일에 31번 확진자랑 같이 예배한 사람들의 명단 다 받았어요. 20일에 추가로 확진자 명단도 또 받았고 21일에도 받아서 대구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명단 어쨌든 다 확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신천지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신천지를 몰랐던 거죠. 몰랐던 사실인 거죠. 그래서 질본에서도 초반에는 이 사람들이 숨을 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방역의 방침이었고 대구시와 질본은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신천지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보도들이 그 즈음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신천지는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강제 역학조사에 들어가고 했었죠. 경기도 과천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에 역학조사관 등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경기도의 긴급 강제 조사입니다. 오늘 조사로 4만 2천여 명의 명단이 확보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원본과 대조하고 받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사, 뭐 시설 폐쇄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근데 경기도 보면 또 가능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행정조사라는 건 이제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뭐 이런 설명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활동을 얘기하는데 이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법에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요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걸 거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감염원으로 뭐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필요한 조치로서 폐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구시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조치들을. 지자체의 권한으로 할 수는 있는데 필요 최소한이라고 파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재량 행사의 부분에서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의 행정조사를 거부합니다. 단순히 대구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경기도와 대구의 이런 대응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 좀 차이가 있어서 왜 대구시는 좀 강제를 할 수 없었나라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됐거든요. 신천지에 대해서도 몰랐다. 모든 어떤 관심과 모든 해결에 대한 몫을 대구시가 떠안게 되면서 오는 부작용이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능했는 게 맞는 건데 너무나 과도한 비판, 너무나 과도한 정치적인 어떤 공격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천지가 특정 언론과 사이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사실 그 사회에서 갈등이 있었던 문제고, 그래서 그 이슈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제기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몰랐냐? 그렇게 이 자료를 정말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몰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한마디로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 처음부터. 대구 서구보건소에서 감염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에서 본인이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임을 밝혀 대구 부시장 비서도 네. 신천지 교육생이라는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서구 보건소 팀장도 그렇고 이 비서도 그렇고 공무원 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리는 비판이나 이런 거는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왜 문제가 되냐면 보건소 팀장이잖아요. 그렇죠. 감염병 업무를 전담해야 되는 그 직책인데 그런 사람이 속였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속였다는 게 그게 같은 예배를 받던 것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어떤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천지라는 걸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진짜 욕을 많이 먹고 있었잖아요. 보건소 팀장으로서 감염자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일이 그거니까 저는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보는. 저는 그 상황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자기적인 판단 이런 게 아니라 공무원의 어떤 자기 윤리,
직업윤리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빨리 알리고 자기가 빨리 격리를 했어야 된다 스스로.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진짜 아침 저녁 뉴스가 다를 정도로 우리 모두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속인다라고 하려면 내가 이걸 밝힐 의무가 일단 있어야겠죠, 전제로. 아 변호사. 변호사. 네. 역시. 논리적이야. 네, 의무. 근데 공무원이 개인적인 종교 신념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공무원의 입장에서 성실 의무, 내 일을 더 잘해야 되는 성실 의무에 부합했던 게 아닌가. 법률적으로 조각이 되느냐 했더니 조각은 당연히 안 되죠. 안 되긴 하지만 이 사람이 그냥 어디 건설 팀장이었다 이러면 그럴 수 있어. 그냥 성실 의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보건소 팀장이 보건소 팀장이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게 저는 공무원에 대한 잣대가 좀 더 한국 사회는 더 강력해져야 생각을 하고 보건소 팀장 이게 어떤 사태인지 사실 보건 전문가인데 보건 전문가가 이런 판단한다는 자기가 빠지고 또 자기로 인해서 자기 직원들이 빠지면은 이 공백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나갈래요. 저 싸우지 마시고. 제가 있어야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되는 건지. 그러니까 공무원 감당. 팟캐스트 29회 만에 이렇게 제가 길게 말하는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거 서구보건소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었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관한 통보도 받았고 검사하라는 통보도 받았고 그 사이에 직장의 옆에 동료들한테 전파가 다 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잘못은 우리 공무원 조직을 관리를 잘못했다기보다는 개인의 일탈 문제다 이런 생각을.